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2-7강으로 당사주 12성 삼은성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인 삼은성입니다. 우리가 당사주 12성을 통해서 이 12성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오늘은 삼은성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12지지에서 사화가 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지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사주 분석을 하는데 기본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성의 내용도 살펴보면서 사화가 12지지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문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사문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문성이라는 것은 그럴 문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럴 문자라는 게 학문을 나타내고 뜻이 좋으니까 사문성의 내용도 대체적으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달마일장경을 보면은요. 이 사문성이라는 게 사화가 선도를 나타내요. 선도. 선도라는 것은 신선선자니까 신선의 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 범위를 보면 안일, 총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성이 편안함, 여유, 냉정함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선도라는 것이 사화하고 해수가 선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성에서 연지에 사화가 있을 때, 그리고 월지에 있을 때, 일지에 있을 때, 시지에 있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년, 중년, 말년, 평생, 총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지에 있는 것은 초년을 나타내고 월지가 중년, 일지가 말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지에 있는 것이 평생, 총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당사주의 내용은 제가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연천문이라는 것은 품행이 단정하고 반듯하니 타의 기감이 된다. 학업 성취가 높고 시험운이 강하여 국가 시험 등의 발군이다. 다만 사와 인성에 항마가 있으면 평범할 뿐 지적 성취를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좋은데 조건을 달지요. 어떠할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천문은 대체로 조운하나 별일을 면하기 어렵다. 자영업은 불리하지만 사문이 중척하면 교육업에서 대성한다. 그러나 주중 기문의 수례성과 합작하면 일생이 공곤하다. 내용이 좀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넣어가지고 딱 읽어보면은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천문은 기회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나 당대에 공명하지만 자칫 책난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으므로 이성을 주의해야 한다. 을정기 일간 사주에 화기가 퇴가하면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및 호전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말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총운을 보면은요, 이 사화가 이제 시지에 있을 때 평생 총운을 보면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한 반면 자존심이 강하여 대인관계에 흠결을 짓는 경우가 많지만 학문적 성취로 공명한다. 유경사업, 할인, 교육, 멘토 등에 전념하면 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내용 자체가 대체적으로 좋은데 어떤 조건을 달아놨어요. 어떠어떠할 때에는 나쁠 수도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문성이라는 내용이 당사주에서 사문성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12지지에서 사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성격은 어떤지,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태양이고요. 계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자수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2지지가 각각 어떤 계절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수가 정북 방향이고요. 오화가 정남 방향이에요. 이 묘목이 정동이고 유금이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사화는 이 오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정남 방향에서 동쪽으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남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주역에서는 손방이라고 해서 방향이 손방이라고 해 손방이고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자수, 축토 뭐 이럴 때는 추울 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오미 화국의 시작점이에요. 지금 사화하고 오화하고 미토하고 이때가 이제 여름에 해당이 되고 한창 더울 때거든요. 그런데 이 여름이 시작하는 시기고 사유축 금국의 시작점이다. 사유축 금국이라는 것은 가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을의 기운이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지만 반면에 가을의 기운도 생겨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음력 4월로 입하와 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음과 양의 구성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화하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이 해수가 유금으로 전부 다 음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양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더니 임목 대 삼양삼음으로 똑같아지고 묘목 묘월서부터 이제 사양이 되죠. 그리고 진월이 되면서 음은 하나만 남다가 4월이 되면서 육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양으로 양기가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오전 9시 반서부터 11시 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시간이죠? 보통 9시까지 출근을 해갖고 커피 한 잔, 모닝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회의를 한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창 바쁘게 일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화기운이라는 것을요. 불화자니까 이것이 뜨거운 것이고 뭔가를 녹이는, 태우는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화라는 것은 빛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엇인가를 불태우기보다는 비추는 라이트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TV라든가 적외선, 광선, 전구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화가 오화보다는 덜 뜨겁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만물이 자라나 완전한 골격을 갖춘 청량계의 기운을 상징한다. 지금 이 겨울을 지나서 싹이 피었어요. 싹이 피어서 이제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서 이제 왕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봄에 해당하는 것이 그 어린이 시기라면은 이 여름에 시작하는 것은 청년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를 놓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깔끔한 성격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화기운이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반대로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화도 잘 내고 화내면 무섭고 뭐 이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한두 개 정도만 있는 사람은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화기운이 예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깔끔한 성격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구성이 좋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화다, 오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요. 아, 이게 어느 계절이지?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되지? 이걸 딱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12지지에 대해서 딱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